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테라피 투어를 오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테라피라는 말과 투어라는 말이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 테라피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투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관련돼서 치료 여행이라든가 치료 관광이라든가 이런 말을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여행, 치료 관광 이러면은 뭐 어디에 누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테라피 투어라는 말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 테라피라는 말과 투어라는 말을 결합을 해서 쓰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테라피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힐링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 힐링과 치료라는 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살아가다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힘들 때가 늘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로 조금 많이 힘들어하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태, 우리는 그거를 심리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냥 문제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기분을 전환한다든가 또는 내가 다른 거에 몰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내 또 원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돼서 스트레스의 상처에 관련된 걸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상담이거든요. 그러한 상담으로 얼마든지 요거 힐링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행을 딱 결합하면 우리는 그거를 힐링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테라피 투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힐링 여행은 굉장히 많습니다. 놀러 가는 거예요. 기분 전환하러. 그래서 제주도가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힐링 캠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기분 전환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즉 심리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이 문제점을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치료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치료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라는 말을. 그러면 또 치유 여행이라는 말을 또 써요. 치유와 힐링은 같은 말입니다. 치유와 힐링은 같은 말이에요. 치료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문제점은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나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혼자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거나 또는 이런 힐링하는 프로그램들,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위안을 받고 굉장히 나름대로 원래대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요거 다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회복이 돼서 기분 전환이 되거나 또는 상처가 치료가 돼서 원래 기분 전환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돌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심리 문제가 일정 기간을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심리장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과 관련되는 의학이라든가 정신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심리장애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거 여기서 쓰는 표현이에요.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뿐인데 대부분은 뭐라고 쓰냐면 정신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쟤들은 정신장애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장애로 여기 심리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분 전환을 시키고 힐링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심리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부터는 상담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행 아무리 돌아다니고 이 테라피도 내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거, 뭐 하는 거 해도 전환이 안 돼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똑같아져요. 예전하고 똑같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여행 주기적으로 분기 단위로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줄 알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을 한번 해봤거든요. 됐었어. 근데 이제는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더니 또 안 돼? 그럼 또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심리 고장 났다는, 즉 심리 장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담이나 힐링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요. 치유 가지고도 치료가 안 돼요. 이때부터는 치료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심리장애. 이 심리장애 관련되는 것들을 바로 치료하는 쪽에 대한 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치료라는 말을 딱 들어가면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저도 심리장애라고. 우리는 심리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일정 기간 가고 있다. 심리장애예요. 그런데 이 심리장애를 내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심리장애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심리에 내가 문제가 생겨 있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힐링 방법, 기존에 있는 상담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아니래요. 학자들은 다 아니래요. 이거 다 상담가 치료 안 돼요.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울증 치료한다. 우울증 치료해요. 우울증 치료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증으로 갑니다. 대신 뭐가 사라졌어요? 요건 사라졌어요. 뭐가 생겼냐면 중독이 사실은 우울증보다 중독이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나니까 중독증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요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다른 심리장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문제 있는 거를 치료했다라고 얘기해요. 우울증은 힘들어요. 힘든 심리장애예요. 그런데 중독증은 재밌어요. 요건 재미있는 심리장애예요. 심리장애는 장애인데 근데 왜 힘든 거보다 재밌는 게 더 나쁜 거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 중독도 똑같아요. 마약 중독도 똑같고. 그러면 도박 중독하고 일 중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자, 문제는 중독에 갔어. 그러다가 재밌어. 재밌는데 인생이 늘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이게 만약에 재미가 없고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럼 어디로 가요? 문제가 생기면. 해봐. 이거 치유 안 됐잖아요. 일로 전환시켜놓은 거밖에 없고요. 일로 다시 넘어가요. 대신 중독은 사라져요. 다시 우울증으로 가죠. 여기 있다가 또 뭔가를 가면 또 중독으로 가요. 요 순환 사이클로 가는 게 뭡니까? 이게 조울증이에요. 이게 조울증이라고요. 그래서 조증, 여기는 조증. 재밌고 신나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확 다운돼가지고 우울증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조울증이거든요. 그럼 조울증은 왜 생겼느냐? 우울증 치료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조울증 들어가 본 사람들은 다들 얘기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폭이 점점 커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좀 하다가 우울하게 빠지고, 그래서 일 못하고, 일하다 일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치료하려고 여기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에 관련되는 부작용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들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나 다 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향후 몇십 년 안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치료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걸, 이걸 치료한 거를 우리는 테라피 투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용어를. 뒤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자라고 그런 뜻에서 테라피 투어라는 용어를 썼고, 우리 공식 명칭이 사이코테라피 투어입니다. 심리치료라는 말이 사이코테라피라는 말입니다. 이 심리치료 용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어를 결합해서 쓴 말인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또 요거 심리치료인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외상 스트레스예요. 외상 스트레스는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심리가, 어떤 특정한 심리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요. 예방법이 없어요. 그냥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요. 이 외상 스트레스는. 이게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논해요. 심리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심리가 왜 필요합니까? 재밌다 뭐한다 이거 관심 없어요. 이 외상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뭘로 갑니까? 약을 복용시키는 거예요. 약물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안 줄게. 버티고 살아가게. 대신 일상생활을 못해요. 여기는 일상생활을 해요. 그나마도. 버텨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일상생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인생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상 스트레스가 국내만 있느냐? 아니에요. 해외는 더 비일비재해요. 치료 안 돼요. 약 17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 아시죠? 워낙 뭐 다 아시니까. 9.11 테러가 있었는데 이거는 통계로 이미 나와 있어요. 9.11 테러가 있을 때 이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약 30%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갔어요. 30%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들이 외상 스트레스에 있었어요. 그런데 외상 스트레스는 대체적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일부는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30%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치료가 안 된 채 17년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을 본다든가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이 관련되는 거를, 이 관련된 이 30%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안 해요. 국가 전액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법이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치료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심리장애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을 바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외국으로, 미국으로 들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경험한 당사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심리장애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아니에요. 지금 이 장애 치료법이 뭘 하냐면 인간답게 살아나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를 왜 오겠냐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테라피 투어라는 말을 써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진짜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와라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피 투어에 관련되는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똑같은 힐링 프로그램이겠지 뭐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심리장애 치료 프로그램이겠지. 심리장애는 저절로 돼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바로 이 외상 스트레스 치료. 이거 치료법을 가지면 심리장애는 어렵지 않게 치료돼요. 그런데 상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연으로 여기를 왔는지 전 모릅니다. 사별 트라우마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은 중독증 치료하려고 왔는지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우울증 치료하려고 왔는지, 공황장애 치료하려고 왔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다 치료될 거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치료법에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여자들 치료법, 하나는 남자들 치료법을 갖는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테라피 투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마음가짐만 갖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